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십시오. 그걸 이룰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을 구하고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사진의 꿈이나 계획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해한 걸 설명해줘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 여러분의 꿈을 남들에게 확인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감내하고 혼자 묵묵히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변인들에게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말했을 때 더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와 가능성을 말해도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 그것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봐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회가 정한 대로 시키는 대로 순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자기들의 삶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 또한 부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순응하고 이해해온 방식이 모두 뒤틀리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거든요. 그 모든 의구심과 위험과 리스크를, 부담감을 이겨내고 시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과 똑같이 되기를, 여러분이 훌쩍 꿈을 향해 떠나버리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을 걱정하면서 수없이 많은 의구심을 쏟아낼 겁니다. 그거 너무 불안정하지 않나? 좀 안정적인 것부터 해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모두가 지나가버린 후회스러운 자신의 꿈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신이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없는 핑계를 댈 겁니다. 나는 그때 딱 하려 했는데 하필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때 내가 또 기회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것만 되면 난 딱 했었는데, 그때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무슨 핑계든지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핑계일까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이 있습니다. 사이먼 스퀴비라는 외국의 기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도 있는데, 그 사람 컨텐츠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본 다음에 꿈을 당장 실행하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페이지를 개설하고 자기한테 인증하면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준다든지, 꿈이 가수인 사람이 있으면 저번 릴스가 몇백만 조회수가 넘었으니까 여기서 홍보하면 아마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을 지원해주고 꿈을 홍보할 기회를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지 않죠. 사이먼 스킵이 진짜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죠. 절대 완벽한 시기, 완벽한 타이밍 오지 않는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 그 틀을 깨고 자기만의 꿈을 실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의 꿈이나 가능성, 계획에 대해서 말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자신과 같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이 지체 없이 꿈을 실행하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기를, 자신이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양동이 안에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Bucket of Crab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개 있지 않습니까? 꽃게. 그거를 양동이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도망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마리가 거기를 탈출하려고 올라가는 순간 밑에 개들이 다 그 개 다리를 잡고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그 환경을 떠나가기를,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발전해서 올라갈까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발전하는 건 격려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밑인 사람이면 격려하고 자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고 느끼면 욕하고 미워하고, 아예 초월해버린 사람이라 생각하면 박수를 친다고, 아예 말도 안 한다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말고 진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 대단한데? 그거 좀 흥미로운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이렇게 해봐. 오히려 이런 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 외국의 사업가 알렉스 홀모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이 90% 이상 맞는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고 이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는 거의 맞는데
10% 이하의 기회, 그 성공 기회에서는 실행을 못하고 그 기회를 못 잡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이거 괜찮은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9번 실패하고 그 성공하는 기회 한 번을 성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슈퍼리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홀머지 또한 처음 9개의 사업을 다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뼈 아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떨어져 버리고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한 번 성공할 때까지 그 결과가 보일 때까지 계속 본인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 9번의 실패가 얼마나 뼈아프고 힘들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취업 준비만 해봐도 서류 한 번만 떨어져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류 하나만 탈락해도 진짜 죽고 싶은데 너무 부끄럽고 근데 내가 내 자본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실행했던 그 사업이 실패하면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10번 중에 한 번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그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변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증명하면 그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저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이해할까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님은 성공한 슈퍼리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더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안전하고 위험을 겪지 않고 다치지 않길 바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막 뛰어놀고 시행착오 겪고 친구랑 싸우면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엄마들 어떻습니까? 아 다친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안정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겪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안정하고 평안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더 걱정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에게 말했다가는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만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나는 내 아이디어나 꿈에 대해 확신이 없다.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인 타일러 아시죠? 그 미국인 아주 그 똑똑한 그분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우리보다 잘하는 그분이 뭐 엔터 기획사도 차리고 무슨 뭐 한글 과자 같은 거 사업도 하고 굉장히 한국에서 창업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안정 성향이 강해서 이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준비를 잘 해서 미리 준비해서 다 챙겨가고 막 모험이나 도전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이 뭐 해외나 유럽 나가보면 느낄 텐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될 가능성, 될 방법보다는 그 안 될 가능성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될 생각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거 어렵지 않을까? 그거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런 거를 되게 좀 위험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안 좋게 보고 한 번 실패하면 진짜 다 뭔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사실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거에 그 나이에 뭐 안 하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뭐 한 번 실패하면 되게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대로 한 번 거의 리스크를 안 지고 안정적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길만 가려고 하거든요. 공부, 뭐 의대 이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확실하게 아는 루트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한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노력할수록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 길만 보고 가니까.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타일러가 건설적인 조언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안 될 가능성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내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단순히 내 마음의 불안과 어떤 불확신을 잠재우고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얻고 싶어서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말하는 걸 겁니다. 저는 정말 건설적인 조언,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꾸는 꿈, 뭐 그게 사업이든 사소한 결정이 됐던 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됐건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틀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 엄청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비슷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가에게 물어봐야지 사업을 해봤던 사람에게 뭔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이걸 물어봐야지 회사원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냥 회사가 좋지 않을까? 회사가 자기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부모님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물어봐도, 사실 그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의 조언에 크게 해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고 싶은데, 수영선수한테 물어본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난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난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내가 그런 성공한 사람이 있었으면 진작에 물어보고 그 사람들 따라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살고 있는 그 유명인이 됐던 뭐 사업가가 됐던 연예인이 됐던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것도 요즘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메일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개인 미디어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호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가능성은 낮고 여러분은 용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은 뭐냐?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원하는 분야의 성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운로드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진부하죠? 두 개 다? 그러면 그걸 요즘 방법이 뭐냐? 저는 그거 요즘 방법이 이제 유튜브, 인스타, SNS 등등 이런 매체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자기가 유년기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어떤 사업가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는 어떻게 리스크를 짊어졌는지, 그런 걸 설명해주는 컨텐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성공한 영상이나 스토리를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결정 과정, 그런 게 다운로드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주변에 5사람의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가들이랑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다운받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랑 생각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조언을 얻고 싶으면 실제 그 사람을 알게 돼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간접적으로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의 그 원대한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을 물어보고 혹은 그 사람들이 설득하고 지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무 도움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할수록 용기를 잃고 자신에 대한 의심만 생길 겁니다. 근데도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두렵고 불안하니까 말하고 싶고 어디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뭔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꿈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길 바랄 겁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뭔가를 시작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개설하고 시작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심지어 중간에 한번 조회수가 잘 나와서 알고리즘을 탔는데도 두려움에 또 내가 살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국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은 결국은 그 외국의 유명한 유수한 사업가들, 성공한 사람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꿈을 이어나가고 싶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이 꿈을 실행하는 과정에 근거와 합리성을 더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나 예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또 제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왜 꿈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또 과학적인 논거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뉴욕대 심리학과인 피터 고리처라는 교수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수록 지킬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목표에 훨씬
그 목표를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이뤘다고 이렇게 성취한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그 말하는 행위 자체가 도파민을 터트리고 나 뭔가 이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들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묵묵히 칼을 가십시오. 밖에 가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양, 나도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사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경계하지 않고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대한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실행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미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큰 꿈을 실행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꿈과 결과로 가는 과정을 다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이게 될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겨내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을 아무리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난 이 길이 아닌가 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봐, 난 소질이 없나 봐 이랬다가 어떤 날은 역시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역시 난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 오늘은 또 해답이 보이는 것 같아, 역시 이 길만이 정답이야 이랬다가 또 그 다음날 용기를 잃었을 때는 난 좀 아닌가 봐, 역시 내가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했나, 좀 현실적으로 살아야 했었나 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질 겁니다.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혼자 묵묵히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영상 댓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서로 댓글을 달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꿈을 적어보십시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여기다가 적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몇 개월 뒤에, 한참 뒤에 돌아와서 나 이뤘어요, 나 성공했어요 라고 다시 댓글을 다는,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댓글 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스스로를 끝까지 믿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렉스 홀모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능이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걸 견뎌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결과가 안 보여도 끝까지 묵묵히 불안과 의구심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간과해서 능력이 있어도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것을 실제로 끌어당기고 나한테 그 모습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고 그게 현실로 일어날 걸 알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면 내가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다, 그거 스스로 믿게 되니까, 스스로 세뇌하고 스스로 주문을 거고 내 잠재의식이 그걸 각인시키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와도, 내 자신이 흔들리고 의심되는 시기가 와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숫사자처럼 묵묵하게 혼자의 길을 가십시오.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곱씹으면서 묵묵하게 혼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되돌아온다면 주변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시 너는 잘 될 줄 알았어, 야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다, 너는 뭔가 달랐어, 역시 너다,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낼 겁니다. 그때까지 나아가 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